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일요일 1박 90분입니다. 심층 분석 이어갈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리츠인베스트먼트 신기영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거라서 이름 예. 약간 씹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봤는데 지난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역시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입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장에 기대감을 많이 줬었는데 실제 예.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뭐 발언에 대해서 어떤 진위 여부 이 부분을 좀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일정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7월 27일이었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지난주 드라기 총재가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발언과 더불어서 전 세계 시장이 아주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8월 2일이었죠. 22 재정정책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좀 악재의 요소로 작용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지난 금요일 날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 시장 굉장히 크게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재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 부분은 드라기 총재가 발언한 부분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를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의도는 지금 강력하게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진행이 됐던 부분과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차별화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어떤 해석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 상승했던 그 부분이 앞으로 당분간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좀 따지고 넘어가고 싶어요. 금요일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기사들을 좀 보면 예. 허풍쟁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 그렇습니다. 뭐 밀고 당기기 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나왔었어요. 예. 뭐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예. 실제 기대에 못 미치는 얘기를 했던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 독일 쪽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드라기 총재가 22 총재의 입장으로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진행을 해가겠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ESM에 대해서 ESM의 가장 최대 주주는 사실 독일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독일과 어떤 정책적인 조율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좀 루머적인 요소입니다. 루머적인 요소인데 실질적으로 독일과 22 총재인 드라기 총재와 같이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있어요. 다만 지금 ESM에 대해서 독일 쪽에서 지금 헌재에서 재판을 받는 네.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한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그 헌재가 좀 진행이 되고 이 SM이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다. 독일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루머로 조금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가부가 결정된 그런 부분은 네. 좀 아니고요. 좀 더 확인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서 앞서 얘기를 하셨듯이 재해석이 이루어졌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그 안의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때문에 시장 역시 지난 금요일 우리 쉬는 동안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크게 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물론 그 안의 내용을 짚어보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 시장이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이러고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뭐 기대 심리와 실망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기대 심리 쪽에
좀 더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하는 그 의도가 좀 강하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조만간에 뭐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로존뿐 아니라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양적 완화의 정책을 사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주식 시장을 좀 부양해 나갈 그럴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지금 드라기 총재의 어떤 발언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나가려면 아무래도 좀 미국이나 중국이 같이 힘을 합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지 좀 보다 힘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쪽을 보면은 미국은 좀 시기가 좀 연장이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미국의 QE3가 진행이 된 부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뭐 8월 31일 뭐 잭슨홀 미팅에서 가부 간의 결정이 나올 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QE3가 진행이 되고 중국 쪽에서 보다 공격적인 어떤 부양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유로존의 어떤 뭐 3차 LTRO나 아니면 S&P를 통해서 국채를 뭐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로 국한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국내 증시 역시도 이번 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예, 한 달 그렇습니다. 내내 좀 변동성 큰 흐름 예상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거든요. 돌아오는 목요일이 옵션에 대한 만기일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파생 시장에서 어떤 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기관들 전략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 쪽은 지금 옵션 쪽의 포지션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의 포지션을 약간은 좀 하방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더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겠고 다만 그동안의 밴드는 뭐 그동안의 밴드가 조금 넓어지는 그러면서 하단 방어가 좀 더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밴드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밴드 폭은 아래쪽은 1800은 좀 강한 좀 지지권역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위쪽 상단은 한 1920포인트까지 밴드를 조금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1800에서 1920포인트 그 사이에 밴드 구간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러면서 다소 변동성은 좀 심화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좀 시계를 좁혀서 다음 한 주간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내일 시작되는 월요일장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안정됐기 때문에 출발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그렇습니다. 대응이 좋을까요? 일단 주초의 흐름은 일단 미국의 어떤 지표도 좀 좋게 나왔던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좀 크게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좀 상승으로 네. 일단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번에 올라가면은 한 1900포인트 정도까지는 위쪽으로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겠지만 다만 주 후반으로 가면은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근처가 가게 되는 수요일 날이나 아니면은 목요일 날부터는 다시 아래쪽 하락 쪽으로 방향을 조금 잡아나가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1900포인트 근처 가게 되면 일단 현금을 좀 더 확보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겠고요. 네.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나가는 단기적인 박스권역에서의 어떤 대응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좀 올랐을 때는 현금을 약간 마련해 놨다가 뛰었을 때 조금 더 주식 비중을 예, 늘려보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뒤에 나중에 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종목군에 대한 얘기도 이어가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예. 대표님은 혹시 어느 쪽으로 관심을 모아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나가는 업종이 좀 눈에 확 들어오는 업종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아. 제약 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종목들을 보면 이번에 실적들도 2분기 실적이 나름대로 좀 좋게 나오면서 3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최근 근래 종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종목이 제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종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즘요? 예, 최근 근래에. 요즘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는 좀 많이 오르다가 주춤했고 예.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좀 괜찮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은 네. 제가 꼽는 거는 한미약품을 꼽고 있습니다. 제약주요? 네. 예, 한미약품의 차트를 잠시 한번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미약품의 흐름이 지난 6월 달부터 지금 쉬지 않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때 당시 가격은 한 5만 원에서부터 지금 가격이 8만 원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증가를 해서 움직여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뭐 3분기 실적도 계속적으로 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수급적인 부분도 나름대로 좀 좋게 움직이는 지금 한미약품이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동아제약,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녹십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는 테마 쪽으로 뭐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최근 근래의 움직임들이 나름대로 꽤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움직임도 같이 더불어서 좀 보신다 그러면 당분간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시장에 대해서 박스권 대응이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이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구간에서 빠르게 짧게 대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예. 과정에서 활용해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도 몇 가지 소개받았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챙겨볼 만한 이슈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망과 전략까지 함께 한꺼번에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리츠 인베스트먼트 신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